네, 멋집니다. 믿고 보는 두 분인데요. 왼쪽 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충실한 포즈를 보여주고 있는 오동환 배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시선. 자, 현빈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입니다. 시선. 기자님 지금 마이크가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경닷컴 김소연이라고 반갑습니다. 합니다. 네. 먼저 감독님께 드릴 질문은요. 이 작품이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굿뉴스랑 같은 소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후발주자로 공개되는 점에 있어서 이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부담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작품만의 차별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우성 배우랑 정상일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작품 촬영하면서 그 가족 상황에 좀 변동이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촬영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혹은 집중하면서 뭐 무슨 일 없으셨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공개하면서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도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6부작 드라마인데 화마다 좀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화, 3화는 또 다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큰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병성현 감독님이 만든 굿뉴스가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는 주변에서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볼 텐데 그래서 그 차별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하여튼간 그 작품을 보셨던 분들도 좀 비교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으실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언뜻 제가 들은 얘기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1화가 조금 더 좀 장르적인 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네, 재밌는 작품으로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은 어떤 질문인지 알겠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품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배우분들이 함께 모인 자리라 제 사적인 어떤 소회나 어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정성은 씨는 이 작품이 또 시청자들에게 또 어떻게 전달되길 바라시는지. 네,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뭐 감독님, 스태프들에서 배우들 모두가 재밌고 즐겁고 열정적으로 찍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최선을 다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같은 마음으로 저는 그냥 이 작품에 최선을 다했고 전혀 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울파이낸스 여영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먼저 현빈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스크리닝으로 보면서 느낀 게 평소에 비해서 몸이 좀 커지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캐릭터의 특성에 맞춰서 뭐 벌크업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벌크업을 하셨다면 뭐 운동이나 식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정우성 배우께는 지금 검사 역할이 그 더킹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신데 그 스크리닝을 본 입장에서는 그 장건영과 한강식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지만 아직 보지 못하신 시청자들은 정우성 배우께서 검사 역할이다 그러면 한강식을 먼저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예, 직접 연기하신 입장에서 그 장건영과 한강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검사라는 직업을 두 차례 연기하시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느끼신 점이 있다면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작 하얼빈을 했을 때는 감독님이 저에게 넌지시 지나가는 말로 하셨던 게 피니시 근육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하얼빈을 준비했을 때는 정말 운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요 근육을 다 뺐었고 살도 빼서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그 다음 작품인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는 한 13kg, 14kg 정도가 불어 있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중앙정보부라는 그 최고의 권력기관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그 중앙정보부라
그 어떤 위압감 같은 거가 그냥 이 사람 자체에도 조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벌크업을 좀 하고 네, 운동도 다시 근육을 붙이면서,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데피션까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서 식단은 그래도 다른 작품의 어떤 다른 캐릭터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그냥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배우 생활하면서도 가장 큰 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백기태가 가장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연기했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가장 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키웠다가 오늘 보니까 다시 돌아왔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정우성 씨. 한강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한강식과 장건영의 일단 차이점을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세 가지 키워드에 욕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더킹의 한강식은 그 욕망에 딱 부합하는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이면서도 그 공적인 자기의 욕망과 사적인 욕망을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 그리고 그 신분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망,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하려는 그런 욕망의 인물이고, 장건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장건영의 이제 전사를 보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가족사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을 지우고 이 사회에서 좀 더 정당한 인물로 자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적 욕망이 기본이 돼서 자기의 일을 정정당당하게 하려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고 그 직분에 맞는 어떤 처세를 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두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한강식과 장건영은 이렇게 신념과 욕망도 다른 인물인데 같은 직업을 가졌잖아요. 이번에 또 그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그 직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직업이 갖는 모습을 다들 상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정의라는 게 늘 그 한강식이나 장건영의 직업, 검사라는 그 직업 옆에 붙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직업이 좀 더 이 사회에 정의로운 직업으로 그리고 공직으로 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했던 건 사실이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센의 김채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빈 씨랑 원지한 배우한테 질문인데요. 일단 현빈 씨는 그 사랑의 불시착 이후로 6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인데요. 사랑의 불시착이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OTT로 복귀하게 돼가지고 좀 기대하는 성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원지한 배우는 현빈 배우 외에 조여정, 정성일, 노재원 배우도 호흡 맞췄는데 기억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기대를 너무 크게 해도 또 안 되니까 그래도 불시착만큼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뭐 지금 또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근데 저희 작품의 또 에피소드 1이 또 제가 1호로 처음 연기하는 분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은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저를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저희 작품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워낙에 또 이번에 강렬한 연기 변신을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에 안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선배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인상적으로 저한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일 많이 호흡했던 현빈 선배님을 현장에서 뵐 때는 정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백기태를 만나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을 주시니까 저는 그저 그냥 내 앞에 있는 백기태를 관찰하고 반응하기만 하면 됐었던 것 같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게 생각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촬영을 할 때 여정 선배님한테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촬영을 일본에서 했던 게 저도 첫 촬영이어서 긴장도가 상당히 좀 높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정 선배님을 처음 이제 함께 호흡하게 되고 뵙게 되면서 연기적인 것 부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도 하셨지만 선배 배우님으로서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눠주셨거든요. 좋죠. 그래서 네 너무 따뜻했고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고 뵙고 싶은 선배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서은수 씨, 우리 검찰청 호흡 어땠나요? 예진이가 온전히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선배님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고 애드립을 정말 많이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예진이가 훨씬 더 매력적일 거야 거다. 하고 많은 이렇게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봐주셔서 같이 촬영을 해도 선배님 거보다 제 거를 더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훈훈합니다. 노재환 씨, 중앙정보부 호흡 어땠나요? 고요했고 뜨거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강기루 씨, 만재파 호흡 어땠나요? 만재파요? 예. 만재파 호흡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현빈 씨와 현빈 선배님이랑 백기태. 정우 선배님 사이에서 이리저리 좀 고군분투를 많이 했는데 그 이런 표현 너무 1차원적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연기를 진짜 잘하는구나를 매 순간 느끼면서 저는 두 분의 아우라에 그냥 따라가서 묻혀서 연기했습니다. 네, 이제 그 느낌을 시청자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좀 전에 또 손 들어주셨던 기자님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고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현빈 배우님과 정우성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현빈 배우님과 정우성 배우님 두 분의 캐스팅만으로도 이 작품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하시면서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좀 더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이 드라마가 영화 마야광의 스핀오프작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스크리닝을 보니 1970년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마약을 수출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큰 공통점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혹시 좀 어떤 부분을 영화에서 많이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새롭게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서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각자 준비했던 거 이상의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의 리액션도 달라지고 거기에 또 바로 또 선배님도 뭔가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고 이런 것들이 한씬 한씬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재밌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하얼빈에는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처음 같이 하셨죠? 작업하기에는 처음인데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이제 파트너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근데 현빈 씨가 굉장히 새로운 이제 캐릭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러면 이 백기태라는 인물을 현빈 배우가 어떤 모습으로 현장에 나타날까 관찰하는 재미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긴장도 되죠.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다가갈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은 저도 이제 준비한 장관용으로 백기태를 대하고 그랬을 때의 텐션들이 굉장히 좀 무르익어 가는 게 느껴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즌 1 홍보와 함께 시즌 2를 촬영하고 있지만 시즌 2에서는 더 뭔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시즌 1에서 완성된 호흡을 익혀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즌 1에서는 어떤 관찰의 재미와
함께 맞춰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했던 배우입니다. 일단 스피노프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약왕은 제가 참 오래 전에 찍은 송가호 선배님이랑 찍은 작품인데 상업적으로나 비평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못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작품을 통해서 나름 되게 많은 거를 좀 배웠다고 생각 들거든요. 특히 송강호 배우님한테 어떤 영화를 대하는 어떤 그 태도와 그 열정을 배웠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는 70년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언뜻 기억도 나죠. 대통령이 당시에 죽었던 기억도 나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시대입니다. 그분들의 청춘의 시대였죠. 자식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 시대를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뭐 좀 거창할 수 있지만은 뭐 우리 부모님에 대한 헌사일 수도 있고 한국은 이 대한민국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우리 특유의 에너지가 있잖아요. 되게 역동적인 이런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런 호기심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1970년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 격동과 혼란의 시대 사실 우리가 최근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잖아. 2024년 12.3부터 시작해서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 애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각자 취하는 제스처와 그 자세는 또 좀 다르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영화 마야광으로 담기에는 2시간 내에 영화로 담기에는 제 능력이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안 시즌 1 6부작, 시즌 2 6부작, 12부작이니까 이런 드라마로 한번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한번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에서 출발한 작품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엔터 박정선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고요. 네.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거 뭐 제작비가 뭐 700억이 들었든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700억이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좀 때깔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작비 관련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글로벌 OTT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실화 사건이 잘 이해가 되지만 또 해외 시청자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해외 시청자들을 향한 좀 소구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돈이 적게 든 작품은 아닙니다. 시대극이고 또 그리고 그게 시즌 원만의 어떤 제작비도 아니고 시즌 1, 2를 합친 제작비로 보시면 되고요. 정확히 700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시대물을 또 제대로 재현하다 보니까는 또 이래저래 또 해외 로케이션도 있고 돈이 좀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 분들 그런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한국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과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그래서 사실 디즈니 어떤 본사나 아시아 태평양 본부의 어떤 우리 그 디즈니 플러스 직원들과 임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좀 물어봤는데 오히려 되게 큰 배럴이 장벽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욕망을 치달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권력을 투쟁을 하는 파워 게임 이런 것들은 어떤 나라에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재밌게 따라올 수 있었다고 하길래 한번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보실지. 예. 네.